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적용. 오늘은 탤런트 계약의 공정 문제 그리고 탤런트에 대한 복지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어, 용어 정리 차원에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어, 이른바 이제 예능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가수, 배우, 뭐 무용수 이제 여러 직군직역이 있는데 법적 용어는 아니죠. 예, 법적으로는 탤런트라는 개념은 없고 이따가 소개시켜드릴 관계법령에는 이제 예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술인.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탤런트라고 하지만 일단 예술인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는 걸로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뭐 탤런트 계약이라고 하면 예술인의 채용 또는 용역과 관련한 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앞 시간에서 특히 매니지먼트 관련 시간에서 그런 불공정 문제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실제 계약 체결 뭐 계약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 내용이나 조건들이 예술인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뭐 공정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서 여러 가지 또 대책을 내려놓고 있는데요. 또 그에 앞서서 또 이제 관계법령이 있죠. 관계법령에서 그러한 어떤 계약의 불공정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 또는 발생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또 제재를 내리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뭐 관계 법령이 있다고 해서 불공정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관행이라는 것도 또 존재를 하고 또 그 시장의 상황과 구조가 또 그러한 관계 법령이 효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고요. 또 후반부에는 이따가 또 소개시켜 드릴 텐데 예술인 복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인들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러 지원과 대책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또 예술인 복지법이 있는데요. 그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또 예술인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공공기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혹시 뭐 예술 쪽에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참고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미 아마 많이 알려져서 그래도 그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혹시 또 새롭게 그러한 복지제도를 복지사업을 아시게 된다면 예, 또 저로서는 또 이번 강의의 어떤 보람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화면을 전환을 해서 이제 이번 첫 시간에는 이러한 탤런트 계약의 어떤 의의 그리고 법적 성격 그다음에 그 구조 그다음에 관계 법 제도를 살펴보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탤런트 계약의 어떤 시장 구조 및 그런 불공정에 대한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한번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탤런트 계약, 뭐 예술인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탤런트 계약으로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그 정의를 내린다면
뭐 기본적인 의의를 얘기한다면 탤런트의 용역 제공을 알선, 기획, 관리하거나 탤런트에 대한 또 훈련, 지도,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뭐 100% 지금 이 정의가 딱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탤런트 계약의 법적 성격을 보면 이게 이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이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예술인, 그 탤런트가 고용이 됐느냐 안 되어 있느냐, 또는 고용 형태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어떠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그 계약 내용이 거기에 따라서 이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또 달리 판단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인이 어느 한 회사 또는 법인에 고용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면 내용에 비춰봤을 때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이제 근로자로서 그 지위가 보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계약의 체결 또는 뭐 효력에 관해서 그 근거 범위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계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근거가 되는 계약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민법상 고용계약이다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는 도급계약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더 리버럴하다고 할까요? 그 관계가 조금 느슨해진다고 하면 뭐 민법상 위임 또는 뭐 위임 유사의 어떤 무명 계약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넌트 계약의 법적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떠한 거기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또는 계약의 어떤 해석이 필요한 어떤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그 계약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에 따라서는 그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가장 그 탤런트, 그러니까 예술인의 입장에서 가장 그래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근로계약이 될 수 있겠죠. 근로계약. 예. 아무래도 이제 근로기준법은 강제 조항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술인 입장에서는 이제 근로계약이 가장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모든 그런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당사자의 지위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계약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탤런트 계약의 법적 성격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기본 개념 그렇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탤런트 계약 관련 구조를 보시면, 일단 탤런트 예술인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그 당사자는 뭐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과의 어떤 그 계약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송사나 광고주나 또는 고용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과의 또 계약이 있겠죠. 물론 뭐 여기 더 나아가서 어떤 소비자와의 어떤 뭐 또 계약이 있겠으나 그것은 뭐 큰 어떤 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근로관계니까 고용인과의 어떠한 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그 관계를 규율하면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제가 고용인이라고 했지만 이때 고용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고용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닌 어떤 용역을 주거나 또는 어떤 일을 맡겼을 경우에 그 정도의 이제 고용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뭐 프리랜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업자로서 탤런트가 있을 경우에를 얘기하는데요. 이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탤런트도 고객일 수가 있겠죠. 예, 고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이 관계를 규율하는 어떤 그 규제 근거 법령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앞 강의 시간에 제가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있어서 이 대중문화산업발전법에서 이런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탤런트가 맺는 계약이 약관 규제법에 의한 약관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약관 규제법이 적용이 돼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또 근거 법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의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를 또 규율하는 법 내용이 있으니까 독점 규제법에는 그것이 탤런트 계약의 하나의 또 관계 법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예술인 복지법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에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예술인 용역 제공과 관련해서 거래 상대방의 어떤 그런 금지 행위 등 그런 것들을 또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 탤런트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관계 법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탤런트 계약과 관련한 구조와 그 관계 법령, 근거 법령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법 하나하나를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제 약관에 있어서 이제 설명 의무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되는, 상대방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약관 해석에 있어서 어떤 뭐 공정, 그다음에 신의 성실 이런 또 원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조항들에 위배되는 약관은 이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인 탤런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계약법, 우리 민법에 불법행위법이 있는데요. 계약법과 이 불법행위법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약의 성립이라든가 효력, 해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그 조항들이 있는데,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가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탤런트 계약 체결 또는 그 이행 또는 해제와 관련해서 탤런트들이 뭔가 손해를 입었다. 불법행위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공정 거래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 규제법, 이것도 탤런트 계약 체결에 있어서 탤런트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바로 이제 대중문화, 이른바 뭐 가수, 그 다음에 배우, 이런 대중문화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의 어떤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의무라든가, 그 다음에 대중문화예술 용역 계약 체결할 때 어떤 사전 설명 의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의무를 강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과태료 등의 어떤 제재를 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탤런트 계약에 있어서 우리 또 탤런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술인 복지법,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 불공정 행위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제재가 또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을 이제 둠으로써 이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탤런트 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수단들, 제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제가 하고요. 일단은 제가 요거를 하나 설명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 화면에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이제 표지가 보이시죠?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2018년 1월 달에 펴낸 건데요. 이것이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어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펴낸 최근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실태 보고서를 확인하시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는 뭐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시간상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중문화 예술 산업과 관련된 어떤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73페이지죠. 73페이지, 이게 13페이지인가?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게 왜? 조금 내려갔나? 이게 왜?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조금 내렸네요.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별도로 여러분 다운받아서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대중문화예술인 여기서는 연기, 무용, 춤, 그 다음에 연주, 가창, 낭독, 기타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 활동 경력 보면은 평균 이제 한 7년 1개월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 활동 분야 이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이제 35.9%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예술 활동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생활이, 경제 생활이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또 인용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월 소득과 관련해서 보시면은 2016년 기준 월 평균 개인 소득은 이제 평균 183만 원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낭독 분야가 평균 29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연기, 그다음에 무용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요서 말씀드렸던 요 개인 소득 중에서 대중문화 예술 활동 관련 소득은
평균 114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낭독 분야가 평균 227만 원가 가장 많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고용 형태, 고용 현황을 보면 현재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7%. 여기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입니다. 예. 그다음에 1인 기획사를 운영한다는 응답은 이제 3.8%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는 프리랜서, 뭐 자유직업인 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 중에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75.9%, 약 80% 가까이의 표준 계약서는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4대 보험 가입 현황도 나와 있는데 건강보험은 뭐 87.5%가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국민연금, 이제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가입률이 상당히 낮네요, 그렇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3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 대중문화예술 제작물 스태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조사가 있고요. 제가 뭐 다 드리지는 못하니까 여러분 한번 사이버 캠퍼스 자료 다운받아서 한번 쭉 확인해 보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스태프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서면 계약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2016년 기준으로는 66.5%. 그런데 2017년에는 그렇게 뭐 차이가 없네요. 67.1%. 구도 계약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네요. 24.8%, 23.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무보수 작품 활동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무보수 참여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38.6%로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거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또 참고할 만한 그런 조사 결과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실태 보고서 다운 받으셔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다음 시간에는 탤런트 계약, 실제로 그 탤런트 계약의 체결과 이행, 해석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 법령이 규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